네, 시작하십시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절 메이어 비토리스 아규먼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 아규먼트는 이제 롱 이그젝 시퀀스인 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납법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좋은 정리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의미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정리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책을 따라가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하다가 중단했던 지점에 해당하는 푸엔카레 듀얼리티하고 그다음에 키네스 포뮬라라고 하는 이 두 정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에 사용한 기호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기호가 이제 드럼 코호몰로지를 의미하는 기호로 쓰고 있는데, 이제 책 전체에서는 이렇게 DR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쓰는 기호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은 정수계수 싱귤러 코호몰로지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그보다 좀 앞서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추상적인 코체인 컴플렉스에 대해서 코호몰로지가 정의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드럼 코호몰로지에서 DR을 생략을 하고, 이 기호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사용하는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팩 서포티드 코호몰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호도 이제 워낙 많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한번 앞에 꺼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오픈 커버가 이렇게 유한계 원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2개씩 쓰면은 2개를 인터섹션하고 3개씩 쓰면 3개를 인터섹션하고, 이 기호를 책 전체에 걸쳐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그 까만 동그라미가 책에는 스타로 나와 있는 기호인데, 제가 일부러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호를 쓰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책에서 스타를 사용하는 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듀얼이나 풀백 같이 어떤 컨트라베리언트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스타가 있는데, 얘는 그거하고 딱히 상관이 없지만서도 이제 책에서 스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고 싶어서 동그라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렘마 5.6을 증명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파이나이트 타입인 매니폴드 M,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건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굿커버를 소유한 다형체라는 뜻으로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푸엔카레 듀얼리티를 다음과 같은 정리를 증명을 할 건데요. 근데 이 정리는 다형체가 파이나이트 타입이 아니어도 성립을 하는 정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 리마크 5.7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짧게 코멘트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자체는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사실에 의존하진 않지만, 오늘의 이제 증명이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가정에 의존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풀 제너럴리티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이어 비토리스 아규먼트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다음에 렘마 5.6 주어진 이제 파란색으로 써 있는 글씨만 일단은 주목을 해주시면, 이 위쪽 로가 그 드랑코 호몰로지의 롱 이그젝 시퀀스, 아래쪽이 컴팩트 코호몰로지의 롱 이그젝 시퀀스, 이 두 개가 이제 페어링이 적분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 원소를 고르고 여기서 고르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돼서 이제 실수값을 얻어내는 페어링이 존재를 해서, 여기도 이제 페어링이 있고 여기도 페어링이 있고 여기도 페어링이 있고, 시퀀스가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페어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커뮤터티비티를 보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렘마 5.6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시퀀스들이
그 주기 3을 가지고 이제 유니온 그리고 각각 그리고 인터섹션 이렇게 Q를 이동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사각형에 대해서 커뮤터티비티를 보이는 작업을 이제 각각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1번 사각형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메가의 그 코호몰로지 클래스를 가져오고 살짝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곳에서 코호몰로지 클래스를 하나씩 꺼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왼쪽 화살표를 원소를 이동을 시켜서 오른쪽에서 페어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아래쪽의 원소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동을 시켜서 왼쪽에서 페어링을 얻는 방법이죠. 그 두 결과가 같으면 우리가 커뮤터티비티가 만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페어링을 양쪽에서 적용한 이 식은 알기 쉽게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사각형의 이제 커뮤터티비티도 이제 식으로 옮겨서 적으면 쉽게 성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 2번 사각형의 경우는 이제 사인이 뒤틀어지는 경우가 없고 3번 사각형의 경우만 이제 사인이 반대로 나오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커넥팅 홈모모피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이제 사인이 바뀌면서 커뮤터티비티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쪽 다이어그램이 이 사인 커뮤터티비티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요 의미도 가지는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위쪽은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아래쪽이 듀얼을 취하면서 화살표의 방향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어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이제 한쪽에 듀얼을 취해서 맵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커뮤터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왼쪽 위에서 오메가를 이제 출발을 시키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페어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이게 되는데 원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주시면 오메가는 이런 식으로 U의 리스트릭션 한 것과 V의 리스트릭션 한 것의 페어로 만들어지고 페어링을 통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그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타우 1과 타우 2의 페어를 입력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오메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대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스페이스가 리니어 펑셔널들의 공간이니까 이런 리니어 펑셔널에 대응이 된다. 그러면 먼저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 이 경우는 위쪽 다이어그램에서 왼쪽의 페어링을 이용하는 방향에 이제 대응이 되는데 오메가를 아래로 내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리니어 펑셔널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대입해주면 그거를 오메가랑 웨지 프로덕트를 해서 U 유니언 V라고 하는 공간에서 접근을 해서 그 리얼 밸류로 이런 리니어 펑셔널에 대응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원소를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이 아래쪽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돌 것이냐, 이렇게 돌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요 다이어그램의 사인 커뮤터티비티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5렘마를 요 다이어그램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오픈셋을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공간을 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 커진 공간에서의 정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게 되는데 먼저 엑서사이즈 5.5를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먼저 엑서사이즈 5.5를 보시면 다음에 5렘마를 한번 증명해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자체를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증명은 이제 다이어그램 트레이싱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아벨리안 그룹인 경우로 문제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인 경우고, 그래서 리니어 맵에 대해서 이 얘기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아벨리안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왔죠. 그래서 사실은 아벨리안 카테고리의 상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리안 카테고리에서도 이 렘마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상황과 아벨리안 그룹의 상황을 이제 다 포함을 하는 어떤 큰 범주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아벨리안 카테고리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에 A, B, C, D, E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5렘마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로우가 다 이그젝 시퀀스로, 롱 이그젝 시퀀스로 이제 쭉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세로 줄에 해당하는 이 4개의 맵이 아이소모피즘이라면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유용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빨간 글자는 아직은 무시를 해주시고 까만색으로 써 있는 글자만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렘마 이제 정리 자체로 다룰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4개의 맵이 다 아이소모피즘일 필요는 없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아이소모피즘보다 약간 약한 조건이 이제 모노모피즘.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에피모피즘 정도만 돼도 가운데 감마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지 대수에 이 5렘마라고 하는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다이어그램에 적용을 해서 좋은 내용을 끌어내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U랑 V랑 U 인터섹션 V라고 하는 U 유니온 V보다는 좀 작은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집합에 대해서 기존의 푸엔카레 렘마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U 유니온 V라고 하는 큰 공간에 대해서 이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를 이제 봐주시면 가운데에 있는 C 부분을 우리가 U 유니온 V라고 하는 큰 공간에 대한 자리라고 해보죠. 이제 세 번째 열이 U 유니온 V가 오는 자리라면 이제 롱 이그젝 시퀀스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D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림이 오면 되겠죠. 이제 U의 코호몰로지랑 V의 코호몰로지에 이제 다이렉트 썸이 있는 자리, 그리고 E는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A, B, D, E는 각각 저 롱 이그젝 시퀀스에서 이제 U, V, U 인터섹션 V에 해당하는 코호몰로지의 관계가 오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서 요 네 개가 만약에 아이소모피즘인 거를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가 이제 컴터티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으니까 각 사각형이 컴터티비티를 만족하는 것을 아는 상황일 때, 우리가 큰 공간에서도 이제 렘마 그 포엔카레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렘마 5.6은 사인 컴터티비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렘마는 현재 그냥 부호 장난이 없는 컴터티비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B랑 C를 이어주는 여기가 그 커넥팅 홈모피즘이 오는 자리라서 여기가 사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B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가정한 상황이면 이제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베타도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베타에 잠깐 마이너스를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사인 커뮤터티비티가 그냥 커뮤터티비티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하나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다시 사인 커뮤터티비티가 될 텐데, 그럼 알파에도 잠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잠깐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방식으로도 맵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상황은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5렘마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렘마를 이용해서 그 U랑 V랑 U 인터섹션 V에 대해서 포엔카레 듀얼이
성립을 한다고 가정하면 유니온에 대해서도 푸엔카레 듀얼이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냐면 파이나이트 굿 커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나이트 굿 커버의 크기에 대한 기납법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그럼 기납법이 이제 2스텝으로 해서 크기가 1일 때, 그다음에 P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다 가정을 했을 때 P 플러스 1인 굿 커버를 가지는 M에 대해서도 원하는 결과가 성립을 하면 보여보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리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똑같은 세팅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U 쪽에다가 하나를 제외한 0부터 P-1까지를 주고 V에다가 마지막 커버를 대응을 해주면, 그다음에 U도 이제 원소가 이제 P개짜리 커버이기 때문에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 포엔카레 듀얼이 성립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U 인터섹션 V도 이제 굿 커버이기 때문에 이제 2개씩 인터섹션한 이 모든 원소들이 이제 다 그 자체로 Rn과 동형이고, 얘네들 간의 인터섹션도 다시 Rn과 디퓨어몰픽한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굿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만들어진다. U랑 V랑 U 인텍션 V에 대해서 비납법 가정에 의해서 포엔카레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P 플러스 1개짜리 한 차례 더 개수가 많은 굿 커버를 가지는 다양체 M에 대해서도 포엔카레 듀얼이 성립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납법의 2스텝에 의해서 모든 파이나이트 굿 커버를 가지는 오리엔티드 매니폴드에 대해서 포엔카레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어 비토리스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사인 커뮤터티비티를 보여보자라고 해서 이제 1, 2, 3 사각형의 실제 사인 커뮤터티비티를 보이는 과정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3번 사각형의 사인 커뮤터티비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메가는 인터섹션에서 Q 폼을 뽑아오고, 그다음에 타우는 N-Q-1 폼 컴팩 서포트를 가지는 유니온에서 타우를 뽑아오면 섹션 2에서 커넥팅 호모모피즘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이 커넥팅 호모모피즘의 두 형태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우리가 보이고 싶은 수식이 이거니까 좌변에서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다음 항은 그쵸. D 로어스타의 형태를 활용을 한 건데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활용을 한 거네요.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익스테리어 프로덕트를 이제 2개 적용을 할 때 라이프니츠 룰로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D가 로 V 타우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타우에 적용이 될 때, 지금 타우가 클로즈드 폼이기 때문에 타우에 D가 적용된 항이 죽어서 없어진 거, 그래서 여기에만 D가 붙는 것처럼 보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로 V랑 로 U는 이 두 U랑 V로 이루어진 오픈 커버에 서브 올디네이트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통해서 이 두 커넥팅 호모몰피즘이 기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섹션 2에서부터 오고 있고,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은
오메가랑 D 로 V의 순서를 이제 바꾼 상황이 이제 부호를 뭐만큼 뱉어야 되냐면 오메가의 디그리랑 D 로 V의 디그리를 곱한 것만큼 뱉어야 되는데 하나는 펑션의 D를 취한 거니까 디그리가 1이고 오메가는 디그리가 Q가 되겠죠. 그래서 웨지 프로덕트의 순서를 바꾸는 데서 오는 이 디그리가 있습니다. 사인이 Q만큼 마이너스 1이 곱해진 만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가면서 다시 한번 오메가가 그 클로즈드 폼에서 왔기 때문에 이 D를 라이프니츠 룰을 해주면 D 오메가 텀이 죽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우랑 오메가가 코호몰로지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드 폼으로 대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 클로즈드 폼인 상황을 이제 계산해서 유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D 어퍼스타의 형태를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부호가 Q-1번에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인 컴퓨터티비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인이 바뀌면서 이제 컴퓨터티비티를 만족을 하게 되지만 그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5렘마를 여전히 이용을 할 수 있다. 사인 컴퓨터티비티가 어떤 삼각형에서 나타나면 이제 열을 이루고 있는 아이소모피즘의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사인 컴퓨터티비티로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5렘마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진행하다가 말았던 그 포엔카레 듀얼리티를 이렇게 증명을 1, 2, 3 과정을 통해서 마이어베토리스 아규먼트를 통해서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가정을 깔고 증명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퀴네스 포뮬라라고 하는 정리가 있는데 다양체 곱셈이 있을 때 그 프로덕트 매니폴드가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코호몰로지를 텐서 프로덕트 한 걸로 기술이 된다고 하는 식인데 만약에 이걸 이제 대수이상이나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코호몰로지를 리얼 필드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 식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사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수이상 책이나 그때 이제 살펴보시면 이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커버하지 않고 다양체 드랑 코호몰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통해서 쪼개지는 이 형태를 이것도 이제 마이어베토리스 아규먼트를 가지고 다룰 수 있다 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식을 써보면 이제 K번째 코호몰로지 그룹은 이제 P랑 Q의 코호몰로지 그룹을 텐서 프로덕트 하면서 그 디그리의 합이 K가 되는 조합들의 다이렉트 썸으로 이루어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디그리가 Q인 부분하고 P인 부분을 텐서 프로덕트 하면 그 부분 디그리를 P 플러스 Q만큼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가장 이제 간단한 예시인데 서클이랑 서클 곱해서 토러스를 만드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C2에 들어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세타랑 B라는 두 변수로 매개화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퀴네스 포뮬라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S1은 제로스 코호몰로지랑 퍼스트 코호몰로지에 각각 이제 디멘션 1씩 가지는 간단한 다양체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0 더하기 0에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곱셈 결과에서 이제 디그리 1을 가진 방법은 이렇게랑
이렇게 만나는 방법이 하나씩 있어서 여기 이제 디멘전 2를 가지고 그다음에 세컨드 코호몰로지 같은 경우는 1, 1이 만나서 2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경우 우리가 기존에 그 곱에 동원되는 다양체의 코호몰로지를 알면 이제 곱해진 다양체의 코호몰로지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키네스 포뮬러인데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제로스 코호몰로지는 로컬 컨스턴트 펑션들의 모임이라서 컴포넌트의 개수가 토러스의 경우 이렇게 한 개짜리 컴포넌트 한 개로 돼 있는 연결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양체의 차원이랑 똑같은 디그를 가지는 탑 코호몰로지의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면적소를 통해서 제너레이트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세컨 코호몰로지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세컨 코호몰로지 같은 경우는 이 다양체가 컴팩트 오리엔티드다라는 컴팩트 오리엔터블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고 퍼스트 코호몰로지의 경우 두 개의 그 제너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각 두 변수에 대응하는 이 원폼들로부터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케너스 포뮬라의 증명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다양체가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내용이지만 증명은 이 가정 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좌변과 우변 사이에 아이소몰피즘을 보이고 싶으니까 그 아이소몰피즘을 실제로 잡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이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 싸이가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걸 보임을 통해서 키네스 포뮬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프로덕트 매니폴드가 있고 프로젝션 맵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M에 오메가라는 디퍼런셜 폼이 살고 여기에는 B라는 디퍼런셜 폼이 N에 사는 상황에서 먼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B의 웰디파인니스가 되겠는데 교재에도 이제 B가 잘 정의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고 엑서사이즈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정의역이 텐서 프로덕트로 정의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웰디파인니스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과가 그 두 오메가랑 P에 대해서 바이리니어리티를 만족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엣지 프로덕트는 이제 바이리니어리티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 공간이 코호몰로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의점인데 코호몰로지는 그 클로즈드 폼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로즈드 폼들을 뽑아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형태 그러니까 오메가를 파이로 풀백하고 P를 로우라는 맵으로 풀백해서 엣지 프로덕트를 해준 이 형태도 클로즈드 폼이 돼야지 이 맵이 잘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D를 실제로 취해 봅니다. 그러면 D를 실제로 쭉 취해서 여기는 이제 맵의 풀백과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서로 커뮤트 한다는 과정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서 0이 되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맵이 이제 웰 디파인 되는 건 알았으니까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고 싶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썸 해서 K가 되는 그 모든 디그리들의 조합, 그러니까 P랑 Q의 디그리들의 조합을 다 다이렉트 썸한 형태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파란색 로는 원래 드람 코호몰로지로 이루어진 그 롱 이그젝 시퀀스인 마이어비톨 시퀀스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이어비톨 시퀀스 똑같은 거를 3번 반복을 해서 쓴 건데 이제 U랑 V가 M의 오픈 서브셋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각 컴포넌트에 텐서 프로덕트를 해줘요. N의 드람 코호몰로지를 텐서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시퀀스에서는 이제 모두 통일이 된 컴포넌트를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고 위는 이제 디그리가 조금 다르죠. 위쪽은 이제 k-1, -p, 아래는 k-p, 아래는 보다 하나 높은 것들을 이제 모든 성분에다가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는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유의사항은 이 짓을 해도 그 시퀀스의 이그젝니스가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벡터 공간이고 지금 곱해지는 텐서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제 화살표를 아이덴티티 맵으로 이제 쭉 연결을 해주면 이그젝니스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롱 이그젝 시퀀스인 요 여러 시퀀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네를 이제 다 더할 거예요. 요 여러 시퀀스를 다 더하는데 평행 이동을 3개씩 해가면서 더하려고 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아래쪽 시퀀스는 이쪽 화면에서 잘려서 안 보이는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뭐가 있겠죠? 3개씩 평행 이동해가면서 여러 개의 시퀀스를 쭉 디렉 썸을 해줄 거예요. 다이렉 썸을 해줘도 이그젝 시퀀스가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테고 시퀀스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가 0에서 K까지 되는데 이 형태 시퀀스를 쭉 더해서 얻을 수 있는 형태는 요항, 그 다음이 요런 항, 요항,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3개짜리 주기가 쭉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네모친 요 부분을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피네스 포뮬러에 등장하는 그 텐서곱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롱 이그젝 시퀀스에다가 n이라고 하는 다형체에 그 드랑 코호몰로지를 텐서곱을 해주고 근데 그 디그리를 하나씩 차이가 나게 시퀀스를 쭉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 위치의 차이가 3개씩 나도록 만들어서 쭉 다이렉트 썸해서 이 형태를 만들고 나면 이번에도 그 U랑 V랑 U 인터섹션 V 얘는 각각 M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런 애들에 대해서 앞서서 소개했던 싸이라는 맵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렘마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은 로우가 이렇게 5개가 있죠. 로우가 5개가 있고 가운데 위치에 유니온을 위치시킵니다. 큰 공간이.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들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사실을 가정을 하면 5렘마이에서 가운데도 아이소모피즘이다라는 사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 2, 3번 사각형의 컴퓨터티비티겠죠. 그래서 1, 2, 3의 컴퓨터티비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교재에도 보시면 2, 3은 쉽다. 1만 체크하자. 그래서 1이 등장하는데 1이 등장하는 이유는 1이 어려운 이유는 또 여기가 그 커넥팅 호모모피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쪽 D 어퍼스타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앞서 2장에서 등장했던 그 형태의 그 D 어퍼스타인데 위쪽은 사실은 기호를 조금 축약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텐서 곱이 되기 이전에 그 롱 이그젝 시퀀스에서 D 스타였던 것이 일단 텐서 곱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잔뜩 다이렉트 썸 했기 때문에 그것들의 다이렉트 썸.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인데 이걸 간단하게 해서 그냥 교재에도 그냥 간단하게 D 어퍼 스타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사각형을 보시면
D 어퍼 스타를 먼저 가고 싸이를 나중에 가는 거고, 그다음 싸이를 먼저 가고 D 어퍼 스타를 나중에 가는 요 두 과정이 같은 결과를 준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는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D 어퍼 스타를 먼저 오메가 텐서 B에 작용을 하면 이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B는 무시하고 오메가에만 작용을 하도록 보이는 이유가 이 텐서 곱을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 어퍼스타는 원래 롱 시퀀스를 이루는 맵이었고, 여기에 모든 컴포넌트에 그 NA 코어몰로즈의 텐서 곱을 해줬는데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덴티티로 그냥 가고 D 어퍼스타의 작용이 오메가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올바르게 작용을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사이를 정의대로 적용을 시켜주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순서를 반대로 적용한 맵은 이렇게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들여다보기 위해서 D 어퍼스타를 살펴보는데, 지금은 이 아래쪽 D 어퍼스타의 경우는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D 어퍼스타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통해서 기술을 해야 되죠. 이런 관찰점이 있습니다. 원래 U 유니언 V라고 하는 다형체에 두 커버에 이런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있다면, n을 곱한 다형체에는 이런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D 어퍼스타를 작용을 하면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한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오디너리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환원이 되는 이 표현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계산을 계속 진행을 하면 이 항에서 이제 파이스타랑 파이스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항으로 이제 합쳐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 뒤에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라이프니츠 룰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해서 쓴 요 하나의 항, 요 하나의 항,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서는 풀백과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커뮤트한다는 사실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여기는 B가 클로즈드 폼이기 때문에 뒤쪽의 항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앞쪽의 항은 그 프로덕트를 하기 전에 U 유니언 V라고 하는 다형체에서의 어퍼 스타 쪽으로 표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벌써 그 요 형태랑 똑같아졌죠. 요 항이랑 똑같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 1번 사각형의 컴퓨터티비티가 이제 확인이 되고, 2, 3은 생략해주고 하면은 5렘마를 적용해서 가운데 좀 큰 공간에 해당하는 U 유니온 V에 대한 사이의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스텝은 또 똑같이 파이나이트 굿 커버를 가져와서 인덕션을 통해서 쭉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건 앞서 소개했던 거랑 정확히 똑같은 과정을 밟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의 크기로 기납법을 수행을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넥스 포뮬라를 이제 다형체의 그 드랑 포뮬러지에 대해서 M이라고 하는 다형체가 두 프로덕트의 대상이 되는 M과 N 중에 하나가 파이나이트 굿 커버를 가진다는 사실에 의존해서 마이어비토리스 아규먼트로 키네스 포뮬라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서 좀 더 많은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5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세팅이 M이나 N이 뭐 컴팩트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컴팩트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컴팩트 매니폴드의 경우는 항상 이제 파이나이트 타입이다라는 사실을 논증을 했으니까 컴팩트면은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 의존한 파이나이트 타입이어야 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타입인 케이스에 한해서만 네, 증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닌 경우에도 참이죠, 근데. 네네 참입니다. 아닌 경우에도.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레코드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